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용초사 제2의 용초사 해설 강좌 간장 파트의 5번째 강좌 국한성, 결절성, 가행성,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는 간 내 혈관의 선천성 이상에 의해서 간세포가 하이퍼플라시아, 가행성을 생깁니다. 대부분 단발성으로 발생합니다. 병리 소견은 어떠냐면 간 내 혈관의 폐쇄로 허혈이 생기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동맥 혈의 공급에 의해서 동정맥 단락이 발생합니다. 이에 의해서 간세포가 가행성 반응으로 결절이 생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자세히 좀 이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유관적 소견은 어때면 국한성인 결절이 경계가 명료하고 대부분 단발성 종괴가 피막하 종괴로 보입니다. 피막, 서브캡슐라 메시죠. 그리고 사실은 이 피막은 진성 피막이 아니죠. 그렇게 종괴가 커져가 주위를 압박해서 생기는 캡슐이 됩니다. 그리고 자주 종괴의 중심부에 반원을 동반하고 크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크기 아주 크지는 않죠. 네. 그리고 조직 속에는 간세포는 다량의 지방이나 트리그리세라이드, 글라이코젠을 함유하는 정상 간세포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섬유성 격백 내에는 두꺼운 벽을 가진 동맥이 있고 중심에서 변연으로 항하는 방사상 라디엔트한 그런 혈관이 보입니다. 그리고 단간이 중식과 기행으로 담즙 배설이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탈 트리아드의 중심 정맥의 결손상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속에 저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병리를 했는데 해설을 해가지고는 알기 어렵죠. 그러면 이 병은 도대체 어떤 병이냐? 병리 소견이죠. 우리가 발생할 때 이상이 생겼습니다. 우리 정상 세포는 우리 정상 간 조직을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상 간 조직은 자 보시면 중심부에 중심정맥이 있죠. 중심정맥, 센트럴 베인이 있습니다. 중심정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탈 에리어, 문맥이겠죠. 포탈 문맥이겠죠. 문맥에는 세 개의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문맥에는 우리가 세 개가 있죠. 하나는 헤파틱 아터리, 그 다음에 포탈 베인, 그 다음에 바일 닥터. 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헤파틱 아터리하고 포탈 베인이 합쳐지죠. 합쳐져 가지고 사이누소이드로 이렇게 이제 리버에 헤파틱 쉘이 이렇게 가게 되죠. 이 부분은 간 세포가 이렇게 있고 중심부에 여기는 사이누소이드 문맥이라 사이누소이드를 하지요. 유동이라 하죠. 유동. 사이누소이드 우리말로 유동이라 합니다. 여기로 이제 혈류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혈류가 센트럴 베인.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생학적으로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리버에 발생학적으로 이 부분에 포탈 베인이 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쪽에는 포탈 베인이 잘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쪽에 포탈 베인이 막혀버렸어요. 포탈 베인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에 간세포가 곤란하죠. 우리는 리버는 헤파틱 포탈 베인이 70%, 헤파틱 아트리가 30%를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포탈 베인이 폐쇄가 되어버렸어요. 만들다고 여기 잘못. 그러면 여기 있는 헤파틱 아트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늘어나게 됩니다. 헤파틱 아트리 목에 살려야죠. 여기 헤파틱 아트리가 이렇게 헤파틱 아트리가 있는데 요 놈이 이제 커지게 되죠. 헤파틱 아트리가 커지면서 헤파틱 아트리가 주위 조직을 목에 살리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그래 되면 이 FNH는 조직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주로 이제 이렇게 되죠. FN. 자, 헤파틱 아트리가 이렇게 아주 커지게 되죠. 그러면 헤파틱 아트리의 큰 헤파틱 아트리 주위에는 펄세이팅 하니까 파이브러 티슈가 증식이 되죠. 파이브러 티슈가 증식이 되고 여기는 헤파틱 아트리가 커지죠. 증대되죠. 그래 되면 이제 이쪽에 있는 리버는 그 헤파틱 아트리로부터 블러드 서플라이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헤파틱 아트리라 셉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셉툼이 생기죠. 파이브러스 티슈, 섬유 결합 조직, 섬유 결합 조직인 셉툼이 생기죠. 그러면 열로 헤파토사이트들이 이제 요 셉툼 사이로 증식을 막 하게 되죠. 그렇죠. 여기 헤파토사이트들이 비열이 막 되는 거죠. 간세포 증식을 하이퍼플라시아 증식이 간세포 증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러니까 헤파틱 아트리가 커지고 이쪽에 셉툼되고 이걸로 셉툼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육안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결절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결절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캡슐이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트루 캡슐이 아니죠. 이 커지면서 저 주위 조직을 트루 캡슐은 아니죠. 트루 캡슐은 아닙니다. 커져가 주위를 압박해 그렇지. 그러면 중부안에 헤파틱 아트리가 있었던 부분은 센트럴 스카가 생기는 거죠. 센트럴 스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큰 헤파틱 아트리가 생기겠죠. 헤파틱 아트리 생기고 그 다음에 셉툼이 발달되겠죠. 이렇게 방사선으로 또 차바퀴처럼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 셉툼으로서는 뭐가 보이게 혈관이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헤파토사이트들이 증식을 여기는 전부 다 여기는 간세포가 증식을 해요. 간세포 증식. 여기 바로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즘입니다. 이해가 되셨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설명. 그러면 이제 초음파 소견은 어떻게 되느냐? 이 초음파 소견은 결절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결절이 세포가 증식이 돼가 아주 많이 증식되면 저에코로 보이고 세포의 증식이 심하지 않으면 등에코로 보이고 세포 안에 이제 요 헤파토사이트 안에 글라이코젠 패트 트리그레시라이드 많거든요. 이게 많이 증식되면 고에코로 보이죠. 고에코로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결절은 아주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심부에 있는 스카 부분이 파이브러 티슈가 많으면 고에코로 보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또 적을 때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리버에 이렇게 초음파 소견에서 이런 결절이 이 부분에 있는데 결절의 경계는 주로 변연이 있습니다. 변연 부분에 헬류시노가 결절은 변연이 위치한 경우가 많고요. 위치 내부 에코는 경계는 불분명하죠. 트루 캡슐을 안 만드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내부 에코는 어떠냐? 내부 에코는 다양하죠.
자, 만약에 세포의 정식이 아주 많으면 고액 저액호 되죠. 그 다음에 세포 내에 지방이나 트리그리세라이드가 많으면 트리그리세라이드, 팻이 많으면 글라이코젠, 팻이 많으면 왜 되겠습니까? 이거는 고액호죠. 글라이코젠 이런 게 많으면 고액호 보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세포 정식이 보통이면 그냥 아이소에코, 보통 정식이 그렇게 안 많으면 아이소에코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부에는 센트럴 스카가 있는데, 스카가 중심부 반원이 파이브로 티슈가 아주 많으면, 반원에 섬유 조직이 아주 많으면 고액호.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없거나 별로 없거나 약할 때는 오히려 저액호로 보일 수도 있죠. 저액호, 등액호. 이렇게 그렇게 아주 다양하게 보이죠. 결국 내부의 구조하고 그 성분에 따라서 이 이제 칼라 도플러 소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라 도플러 소견은 어떠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결절에서 칼라 도플러에서 여기에 동맥이 있죠. 간 동맥이 있죠. 박동성 간 동맥상이 보이고 여기에서 중요한 소견이죠. 박동성 간 동맥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차축상 혈류. 차바퀴죠. 차의 바퀴죠. 카트힐이죠. 수레바퀴 같은 그런 혈류였습니다. 차축상 혈류. 여기 굉장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어떤 소견이 보였냐면 요거 헤파틱 아트리가 들어가는 헤파틱 아트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유입혈관. 이 동맥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유입혈관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일 수도 있고 이거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동맥하고 중간에 션트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 동맥하고 간동맥하고 이제 여기에 있는 간정맥하고 션트를 일으켜서 션트가를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견이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뭐 션트라든지 유입혈관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고 특징적인 소견은 간동맥 중심부 간동맥이 있고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차축상 혈관 요 소견이 보이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별 진단으로서는 헤파틱 아데노마하고 헤파틱 간 선종이죠. 헤파틱 아데노마 왜 중요하냐면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비나인 디제즈니까 이거는 치료에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진단만 선종인 경우에는 헤모라지나 또는 캔서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간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간 세포암 HCC하고 물론 간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메타스틱 캔서 리버로 전이되는 메타스틱 캔서 중에 하이퍼바스큘라 다혈관성인 메타스틱 캔서. 그 다음에 파이브로라멜라 HCC 이게 이제 그 섬유 청판 간세포암 파이브로라멜라 HCC 간별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간별 진단은 이제 간 선종이죠. 헤파틱 아데노마.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헤파틱 아데노마. 그 다음에 HCC 간세포암, 가혈관성 전이암, 간전이. 그 다음에 파이브로라멜라 HCC가 있습니다.
요 파이브라 라멜라 HC는 젊은 사람한테 생기는 아주 드문 간세포암입니다. 요거는 예후가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는 이제 파이브라 라멜라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 왜 감염이냐면 요 파이브라 라멜라 HCC도 중심부에 센트럴 스카가 있습니다. 중심 반응부가 보이는 있습니다. 섬유청판에서는 그래서 섬유청판이라 하거든요. 청판 간세포. 요거는 이제 왜 감별이 중요한 요 안에 그게 있죠. 저 센트럴 스카 요런 중심부 반응이 있는데 이 이제 감별 진단으로서는 MRI가 중요합니다. MRI를 해보면 우리가 FNH는 중심부 반응이 고신호로 보이고 고신호 T2에서 MRI T2에서 고신호 그 다음에 섬유청판 파이브로 섬유청판 간세포암은 MRI T2에서 저신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요거는 FNH는 요 섬유청판 안에 혈관이 있기 때문에 고신호로 보이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감별의 MRI T2로서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FNH는 매우 드문 병변으로 20대에서 40대 젊은 여성에서 발생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간 선종보다는 피임제하고 관련이 적고 종양 내 출혈이나 괴사가 매우 드물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FNH는 헤파틱 아데노마 틀을 가지고 이 혈액 공급 한도 내에서 정식하는 거죠. 무한정 정식하는 종양성 병이 아니고 하이퍼플라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이 무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FH 초음파 속에는 대부분 잘 안 보이고 놓칠 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결절이 있는지도 종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연히 이제 스카가 보이고 스카를 칼라 도플러를 해가지고 그 안에 박동성 혈류가 보여서 이것이 FNH 의심이 된다 이렇게 해서 진단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드물고 유럽이나 서구에서는 비교적 흔히 보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FNH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듣나?